오늘 오전 경기 이천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진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원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함은구입니다. 네, 교수님. 자, 화재 발생한 시각이 오전 10시 29분쯤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2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만큼 화재 규모가 크고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이제 물류창고고요. 예. 물류창고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적재물들이 쌓여져 있어서 예. 아마 이제 굉장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예. 이제 3층에 그 리튬 배터리가 보관이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리튬 배터리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열폭주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진화에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특히 1, 2층에 가연물이 많은 데다가 3층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보관돼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이 배터리가 진화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자동차 요즘 전기차 화재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예. 텐데요. 그랬었죠. 실제로 이제 한번 열폭주 반응이 시작이 되면 네.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 산소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포 같은 걸로 질식을 시키더라도 계속해서 1000도 이상의 이런 열폭주 현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진화가 굉장히 좀 더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를 포함해서 화재에 취약한 가연물이 많은 경우에는 좀 어떤 점에 집중해서 진화 작업을 벌여야 하나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명 피해일 텐데요. 예. 지금 앞서 보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8명 가량이 이미 이제 안전하게 좀 대피를 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탈출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소방대의 안전도 굉장히 또 무시 못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소방관에 대한 안전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성능 화학차라든가 네네. 무인 방사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동원을 해서 빨리빨리 좀 냉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냉각을 위해서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고성능 화학차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 고성능 화학차가 어떨 때 투입이 되고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소방차, 그러니까 물만 저장을 해서 방수하는 능력을 가진 뿐만 아니라요. 네. 보통 이제 한 10,000리터 가량의 이런 수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화학적인 어떤 화학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품처럼 포를 방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품을 방수할 수 있는, 그래서 유류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학포도 한 1000리터 가량 저장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런 약재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화재에서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진화 중에 열에 의해서 구조물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무인 방사포 이런 게 활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이제 보도에서 이 프리캐스트 방식의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리 이제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제조를 해서 일종의 이제 모듈러처럼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초 알려졌던 이제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제 붕괴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사진상의 건물 이렇게 상부 구조를 보면 지붕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슬라브를 친 게 아니고
그 징크라든가 이런 이제 그 가연성 소재로 지어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천정부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이제 건물 안에 투입을 해서 진압하는 방식보다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좀 장비를 사용을 해서 선제적인 좀 진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부에 있던 작업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 같은 것도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뭐 그 집중적인 어떤 그 동선상에 예. 있는 쪽을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빨리 좀 진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방대가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좀 교두보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측 장비라든가 무인 장비들을 지금 현재 소방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해서 혹시 모를 부주자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소방당국이 뭐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을 텐데 최종 피해 인원 확인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해당 건물이 이제 그 물류 창고라고 하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출입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대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장에서 벗어난 출입 인원이 아닌 분들도 상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가 먼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이 되면 결국 이제 소방대가 투입이 돼서 예. 하나하나 이렇게 좀 그 공간을 이제 뒤져가면서 어떤 전반적인 그 추가의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해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 화재 당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잖아요. 물론 네. 조사가 더 이루어져 봐야겠지만 당시 상황과 이번 화재를 좀 비교해 보면 어때요? 지금 이제 해당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차 전지였죠. 그 이제 리튬이 이제 예. 발화하면서 이제 그 피해를 입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좀 밝혀져야 될 걸로 보여지지만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해당 물류 창고가 냉동 창고를 겸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제 물류 창고를 크게 분류를 하면 그 냉동 창고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구분할 수 있는 있고요. 거군요. 그렇군요. 네네. 예. 냉동 창고가 있다라고 하면 음. 결국 이제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이 됩니다. 이 실제로 건설하는 조건에서.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의 이런 이제 물류 창고들이 뭐 외부라든가 내부 마감재를 불연이나 혹은 난연 이런 제품으로 재료로 사용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형 이 물류 창고 참사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개선이 된 조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열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형태의 단열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열재가 이제 굉장히 좀 저가에,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 뭐 이런 그 단열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육안으로 보이시는 그 검은 연기가 네.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우레탄 폼과 같은 단열재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그렇군요. 이러한 유독 물질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그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이 유독가스, 이게 실내 적재물로 인한 연기나 이 유독가스 같은 게 얼마나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뭐 스티로폴이 탄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아마 그 조그만 스티로폴이 하나 타더라도 예. 실제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에 있다라는 거는 연기의 지배를 굉장히 크게 받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스티로폴이 자연적인 환기가 되는 데서도 주변에서 타고 있으면 굉장히 매캐한 연기와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그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면
불과 수분 내에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유독한 물질의 연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난달 29일 같은 경우가 이제 38명의 사망자를 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뭐 이후에도 이제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화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축법의 기준이 네. 대부분이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제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화재 안전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는 촘촘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불연 재료들 그리고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물류 창고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은 이제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과거에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구조적인 부분도 형성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방화 구획이라든가 마감 재료에 대한 정확한 세밀한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이제 그 소방력만 갖고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조건으로 발전을 예. 하는 예, 것으로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지금 이천 화재 관련해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어서요.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